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오늘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용 방안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물론 일부 벤치마킹 하는 예시 속에서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원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우리 인체 구조로 본다면 쇼핑몰 또는 홈페이지 마케팅이 브레인적인 뇌라면 머리라면 몸은 커뮤니티, 즉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몸 밑이죠.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해서 블로그 또는 카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활성화시키기 위한 손과 발이 필요하겠죠. 이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빠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란 무엇이냐? 이 개념부터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사실 로마 공화정 때 소셜 네트워크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공화정에서 시민들의 권리 하나하나의 얘기들을 집정관이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망을 갖다 우리 흔히들 소셜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IT와 결합을 해서 2000년 중반에 태동하게 된 게 소셜 네트워크 솔루션이라는 개념 속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이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하고 있어서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란 무엇이냐면 1인 미디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서비스 및 인터넷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개인형 미디어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소셜 네트워크는 지금 현재는 또 다른 세상 속의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낸 매체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지금 전 세계 30억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개별 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디비주얼한, 즉 개인화된 매체의 활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징을 보면 개방성, 속도성, 1인 신뢰성, 정보 무한 확장성, 더불어서 수평적 집단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몸체가 없다면 손과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이것처럼 플랫폼, 즉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아니면 카페 이런 웹상의 플랫폼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융합해서 이루어지게끔 해야지 더 효율적인 내용물을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상공인 기업에서 운영하실 때는 반드시 블로그와 기업형 블로그와 연동하는 그리고 홈페이지와 블로그 그다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끔 연동하는 그런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된 용어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블로그라는 개념이 있고요. 1인 미디어라는 말이 있고요. 1인 미디어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사고를 한 곳에 모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집단 사고 또는 집단 지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단 지성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길로 가는 긍정적인 면이 강하고요. 집단 사고는 위키리스크, 위키피디아 이것처럼 위키리스크 즉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좀 사용하는 것이 집단 사고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소셜 미디어를 융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효과를 내올 수가 있죠. 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좀 구별해서 우리가 한번 좀 시스템상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마이크로 블로그 형태로 이루어지는 개인성이 강조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고요. 하나는 집단성이 강조가 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개별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미디어가 트위터, 더불어서 미투데이는 2014년 정도에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트위터가 문자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면 핀터레스트 그림으로서 서로 개인 간의 공유를 일으키게 하는 것. 이런 것을 핀터레스트라는
툴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이런 범주 속에서 일어나는 마이크로 블로그 형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팀적인 그룹화적인 형태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링크드인, 미니홈피, 싸이월드도 그런 계통 중에 하나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단순성보다 집단적인 복합성을 지향하는 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주 신속성을 갖고 있는 게 마이크로 블로그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속에서 트위터나 핀터레스트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그 내용물, 컨텐츠가 틀리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특히 이제 기기 중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더 실시간적인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 속에서 진행하는 형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용의 편리성, 더불어서 빠른 전파력, 세 번째 접근 용이성, 이 세 가지의 장점을 융합하는 편의성과 확장성을 가진 모바일 중심의 소통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기상으로 봤을 때 모바일, 웹,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나 플러스 알파가 되어진다면 스마트 TV도 우리가 N스크린 시스템에서 자동 연동이 되어지죠. 이런 것처럼 이 세 가지의 틀들을 융합할 수 있으면서 뉴스피드, 실시간적인 소식을 빨리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이크로 블로그에서 소통 방식에 있어서 이 트위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지만 트위터의 가장 급신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빠른 전파력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빠른 전파력이라는 개인과 개인이 자신의 컨텐츠의 의견을 다름으로써 확산을 시키는 그러한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적인 부분이 있다면 텍스트 중심적이라는 그런 형태가 있는 반면에 이것을 보완하는 시스템 하나가 그림으로서 이루어지는 핀터레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이크로 블로그는 융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객과 이벤트적인 어떤 기사들을 직접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완성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하죠. 블로그와 그리고 트위터나 또는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융합적인 모델링을 완성하죠. 다만 이 중에서 웹과 모바일을 서로 융합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소상공인 마케팅에서 적절한 효과를 내올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그 다음에 블로그, 기업용 블로그, 그 다음에 모바일 이 세 가지를 융합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의 마이크로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블로그의 대표적인 미디어 시스템인 트위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트위터는 제잘거리다, 짹짹거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BI가 종달새죠. 한국형 트위터도 있습니다. 트위트케어이라고 해서 이찬진 대표가 만든 트위트케어 같은 경우는 한국의 색깔을 가진 색이 어떤 새죠? 예, 맞습니다. 까치입니다. 까치를 모델로 해서 트윗케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트위터는 미국의 통신법에 의하면 160자까지만 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0자를 기본으로 해서 텍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미디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6년에 만들었는데 2006년에 만들어서 고객을 많은 사용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업 공개를 실시를 하죠. 그래서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망을 만들어서 기업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트위터에 대한 부분을 어원을 알아봤다면 그 전반부에 우리 그 집단지성의 위키피디아라는 내용도 살펴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덤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기서 위키피디아에서 위키란 뜻은 하와이어로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디어 시스템은 그 미디어 시스템의 브랜드가 만들어질 때 컨셉이 브랜드 안에서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빠른 전파력을 통해서 많은 확산을 내오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벤트를 만들거나 이벤트를 고지를 할 때 빠른 전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트위터를 사용하게 되죠. 이때 이제 사용을 할 때 리트윗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타임라인에서 보통 140자를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80에서 100자 정도 쓰셔야지만이 리트윗력을 확산시킬 때 그분의 트위터 아이디가 나오게 되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리트윗을 시키는 그러한 기재 방법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트위터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를 우리가 알게 된 계기는요. 사실은 미국의 흑인 대통령,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소셜 펀딩이라든가 또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의원 투표제라는 갤리멘터링이라는 대의원 투표제에서 많은 투표를 확보한 그러한 계기가 돼서 지금의 트위터가 활성화된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트위터에 가입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는 개인화된 어떤 내셔널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는 집단화된 그런 형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카페적인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트위터보다 페이스북이 활성화된.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자신의 이벤트와 뉴스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트위터를 사용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치인들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 지금 현재 시장이요. 박원순 시장이라는 각종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트위터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언론인, 즉 오프라 인프리라든가 아니면은 운동선수인 김연아 씨, 아나운서인 김주아 이런 케이스들도 트위터를 많이 활성화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기업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경영인들도 이러한 케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뭐 두산 우리가 흔히들 재벌 3세라고 하는 그런 세대층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세대들은 이미 스마트 기기라는 디바이스, 즉 기본적인 플랫폼에서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만 두산 회장이라든가 이찬진 드림위즈 사장이라든가 구글 코리아, 당연히 뭐 구글이야 당연히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오위즈 아니면 KT 이런 곳에서도 지금 경영인들이 적절하게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물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사례를 볼 수가 있지만 실제 사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적인 차례에서요. 특히 이제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실시간 응대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저가항공사라든가 소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저가항공사 같은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사우스웨스트 같은 사례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조금 지난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때 트위터를 사용을 해서 실시간 고객 응대를 통해서 기업이 위기에 빠질 것을 모면하는 그러한 계기도 한번 실제 사례로 만들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런 건데 고객이 짐을 분실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공항의 상황에 의해서 비행기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 불만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이때 고객이 트위터에 올려서 자기와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의 팔로워들한테 확산하는 그런 시기로 상황이 변질되고 있는, 즉 그렇게 됨으로써 사우스웨스트의 비행기 저가항공사라는 이미지가 실추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팀 트위터를 쓰는 그 내부 사우스웨스트 회장께서 직접 실시간으로 응댓글을 올립니다. 죄송하다. 당신에게 짐을 분실하게 했고 저가항공이긴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서비스를 발휘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도 지연이 됐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트위터를 사용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 CRM의 계통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즉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함으로써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복한우라든가 뭐 황간의 농장 이런 부분들은 트위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한우 고기를 지금 현재 잡혀진 한우 고기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해서 피드백을 일으키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죠. 이런 기업 트위터나 또는 대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트위터도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하나의 사례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위터 하면 생각나는 게 도참고기라든가 또는 교보문고 이러한 회사에서 운영한 케이스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는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실시간 응대하는 장점을 두고 있는 반해서 집단적인 커뮤니티를 일부 지향한, 물론 이제 시스템은 개인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단적인 부분 속에서 응대하는 하나의 카페 형태로 이루어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페이스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말 그대로 앨범입니다. 앨범. 누구의 앨범? 하나 각자의 고객들의 앨범이죠. 자, 이것을 페이스북이라는 하나의 미디어로 만들어서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는 싸이월드의 형태인데 싸이월드는 좀 폐쇄적인 형태를 두고 있는 반면 페이스북은 개방적인 형태로 두어진 웹카페, 모바일 카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2006년도에 2006년도에 기업을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 13억이라는 인구가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미국 이외의 국가 85%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한다는 것이 특이한 우리가 논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객과 커뮤니티 할 때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플랫폼을 갖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을 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페이스북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화된 속성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프로필이라는 개념 속에서 자기의 운영 일기를 쓰는 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룹화해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즉 카페하고 동일한 속성의 그룹 형태가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기업 홍보용으로 해서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것이죠. 내 브랜드의 가치 속에서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페이스북 페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 국내형의 그룹 카페하고 좀 차이가 페이스북 그룹이 하나 있는데요. 국내형은 가입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입을 해요? 내가 아쉬워서 그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페이스북의 그룹은 이것과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프로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초대에 의해서 그룹을 운영하는 좀 반강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이 페이스북의 대려 장점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몇 가지 성공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페이스북과 같이 연동해서 이루어지는 상태를 보는 게 더 빠르게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이 연동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유스트림. 이거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모션 미디어 시스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가구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케아죠. 이케아는 앨범이라는 것은 사람을 인식해서 그 사람을 도드라지게 나오는 거지만 이케아는 가만히 페이스북을 분석을 해보니까 태그라고 그래서 태깅이라고 해서 물체도 인식을 하더라. 이걸 활용을 해서 페이스북을 적절하게 활용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스북은 좋아요를 통해서 인스토어 마케팅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서비스 기업들,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라든가 아니면 철도공사, 이때 좋아요라는 표시를 하나를 통해서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이런 케이스도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와 연동해서 우리가 유형화 어플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 중심적으로 국내에서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카카오톡이라든가 카카오 스토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한 고객을 확산시킬 수가 있겠죠. 이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톡은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농어촌이라든가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든가 즉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나 상품들은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국내용은 내셔널리티가 이제 인맥 중심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 부분 속에 인맥을 통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툴이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모바일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웹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서칭은 모바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QR코드는 반드시 사용하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 광고 클릭을 보면 QR코드로 진입하는 경우가 한 36%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QR코드를 네이버나 다음의 서비스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제작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고객과 연동할 수 있는 QR코드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어플들, 우리 중소기업에서 쓸 수 있는 어플들을 좀 추천을 하면, 자, 인스타그램, 구글의 형태에 들어가 있는, 동영상과 그림으로서 소셜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하나의 어플이 있고요. 포스케어, LBS라고 지역 기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는 포스케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페이스북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링크드인입니다. 링크드인은 수출용이라든가 수입할 때 인맥 네트워크를 연결을 할 때 쓰시면 되고요. 자, 핀터레스트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위터는 텍스트라면 핀터레스트는 이미지를 통해서 서로 교류 관계를 맺는 형태를 속에서 우리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소상공인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융합을 시켜서 프로모션에 응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발과 손의 역할을 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업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신뢰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툴로 사용하신다면 성공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